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보험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의 진행을 맡은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1시면 어김없이 여러분 만나러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방송 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낮에도 밤에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24시간 상담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833-8448로 전화하셔서 꼭 무료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전화 상담 받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무료로 상담도 받으시고 더불어 상품권도 받는 일석이조의 행운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보고파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험 전문가들이 함께 하십니다. 한기용 전문가, 조옥천 전문가, 박지연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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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코너, 저희 보고파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보험 버라이어티 시트콤 나간의 리얼 스토리. 자, 오늘 나간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뭘 잘랐네. 어쩌라도 다르는데 부잣들이. 뭘 잘랐네. 어쩌라도 다르는데 부잣들이. 엄마, 근데 요즘에 얼굴 예쁜 여자들 다 돈 있는 여자들이다. 다 성형해서 예뻐진 거잖아. 요즘엔 공부 못해도 돈만 있으면 인류대학 가잖아. 아이고, 갈수록 돈이 전부구나.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안에 들어가서 할까? 뭐야, 내가 있어서 지금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너 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런 거 아니니까 누나 좀 빠져. 그러면 내가 못 듣는 척 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해. 들어가지 말고. 그래, 유진아. 여기서 하면 안 될까? 그럼 여기서 말할게. 엄마, 나 목표가 생겼어. 목표? 나 만화가가 되고 싶어. 야, 근데 만화가는 아무나 되냐? 아유, 넌 조용히 해봐. 이제와 얘기하는데 난 공부에 뜻이 없어. 그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만화가는 왜?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만화가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만화가로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자 결심했지. 아이고, 그래, 고맙네. 나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도 정했어. 응? 인류대 애니메이션 학과. 거기 가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아이고, 그래. 아이고, 선생님 잘하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 네, 그럼 저는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래. 공부하러 간다는 거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 이제야 철드는 거지. 스스로 공부를 다 하겠다 그러고. 너도 일진이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 근데 엄마, 애니메이션 학과면 등록금 비싸지 않나? 아, 엄마 아빠 등골 휘겠네. 저놈은 역시 등골 브레이커야. 기자야. 돈?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딨어.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첫째 유학 보낸다고? 아이고, 남의 얘기가 아니다. 아, 우리 일진이 대학 등록금 준비해놔야지. 응. 그럼 돈 다 어디 갔어? 응? 아이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막내 대학
학자금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아휴, 어떻게 만들지? 아휴. 엄마, 뭐 해? 음, 웬 통장? 우리 일진이 대학 등록금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니, 공부라도 잘해서 장학금이라도 받으면 좋으련만. 에이, 그래도 아직 중학생인데 시간이 있잖아. 아이고, 몇 년이 지난데도 상황이 달라질 게 없으니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지. 학자금 보험이라고 있던데 그거 알아볼까? 학자금 뭐? 그게 뭔데? 등록금 마련하는 보험인데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서 미리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 그 학자금 보험 들어볼까? 우리 일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대학 가겠다는데 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 미래를 위한 일인데 허리띠 졸라매고 대학 갈 때까지 등록금 모아놔야죠. 그래서 말인데 그 학자금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가입하면 아들 등록금 해결할 수 있나요? 그 학자금 보험 어떤 보험인지 알려주세요. 나간에 철없던 막내가 공부를 결심을 했네요. 예. 집안의 경사임이 분명하지만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교육비 관련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한테도 뭐 남일이 아닌데 셋 키우려면 돈이 얼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녀 학자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을 해서 시청을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현 전문가, 실제로 자녀 학자금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많이 계십니다. 자, 학자금을 모으고 싶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자녀분들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신 상태에서 오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미리미리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게 베스트인데요. 자, 그래서 자녀분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신 분들이 오면 좀 더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네. 학자금이 나갈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노후가 되는 거예요. 네, 세월이 맞습니다. 너무 빨라요. 아이가 크면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예. 이게 다 똑같은데 보험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험의 진리죠. 잊지 마시고요. 오늘 자녀 교육비 한 방에 해결을 해줄 보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학자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렴한 비용으로 손주 교육비 마련해주고 싶은 분들 집중해서 듣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보험 추천에 앞서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과연 여기 계신 보험 전문가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나? 또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을까? 어떻게 자녀 학자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조욱천 전문가께서는 지금 큰아이가 중학생이라면서요. 네, 네, 아이가 둘이고. 그렇죠. 딸이 둘인데요. 네.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이제 한참 커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이들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 등록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제가 노동력을 조금씩 상실해 갈 거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남편분이 아마 이제 학자금이 나오는 회사로 어떻게 좀 이직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좋은 학자금이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내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 가장 전문가께서 중요한 거죠. 워낙 능력자시고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학자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근데 그때에 가입한 상품을 한번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 변액연금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첫 번째는 자, 인출이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매달 불입하는 금액이 일을 합니다. 돈을 일을 시켜서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변액연금인 거고요. 세 번째는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래서 아이 통장이기 때문에 그 학자금 다 쓰고 아이한테 그 통장을 물려줬을 때 아이가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재테크의 지혜까지도 물려주고 싶어서
갈아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아, 이게 더 좋구나 해서 이렇게 또 변화를 주고 그러셨던 모양인데요. 우리 한기용 전문가, 제 옆에 계셨는데, 예, 한기용 전문가께서는 슬아의 자녀분이 지금 예, 저도 아들 둘인데요. 예, 몇 학년? 4학년, 1학년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생이군요. 아직. 예, 맞습니다. 그럼 준비는 예,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큰애, 작은애 태어날 때 일단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큰애 시작할 때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걸로 이제 장기 납입을 시작했고요. 둘째 때는 이제 변액 연금이라는 상품을 해서 일단은 적립액을 쌓아놓은 다음에 자녀 학자금으로 인출을 하고 남은 잔액은 이제 저희 집사람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을 하고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주식을 이제 저희 아들 둘 명의로 각각 50주씩 이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이 변액보험이 잔고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장기 저축 금액 같은 경우는 월납을 계속 불입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강제 저축이다 보니까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10년이 돼가고 나니까 금액이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작은 작지만 일찍 시작하고 나면은 이게 쌓이는 금액이 커서 결국은 학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기용 전문가께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고요. 그리고 조옥천 전문가께서는 변액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보험은 또 어떤 상품이고 이거는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시니까는 잘 살펴보고 최적의 상품을 갖다가 또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먼저 한기용 전문가께서 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상품은 총 한 3가지 부류의 상품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어린이 보험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또는 연금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좀 전 이제 조옥천 전문가께서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차츰 이제 비과세가 향후 미래적으로는 없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비과세 상품을 선점하고 나시면 그 자녀 독립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비과세를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저는 S사의 이제 변액 연금 보험이라는 상품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끝까지 유지하시면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사 같은 경우는 멀티 매니저 시스템이라는 운용 방식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M사의 키즈 플랜이라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축 플랜이지만 거기에 이제 보장성의 3종류 파트가 있는데 자녀 보장, 암 보장형, 그다음에 재해 보장형이라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축 플랜에다가 보장의 기능을 갖고 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식 편입 비율이 100%까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추가 납입할 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장을 갖고 가시면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활용하시기에 좀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사의 변액연금 많이 말씀드렸죠.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노후 자금을 좀 같이 준비하시면서 중도 인출해서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은 그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과 거치 기간을 포함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120%에서 200%까지는 수익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스텝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상품입니다. 아마 이 3가지 상품이시면 아마 시청자님들께 선택하시는데 충분히 선택의 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옥천 전문가께서는 아까 이제 변액 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옥천 전문가의 또 얘기도 곁들여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한 지점장님께서 변액 유니버셜 상품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솔루션은 변액 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두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선택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변액연금은 현재 가입하는 시점의 경험 생명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연금 전환할 때 지금 평균 수명으로 n분의 1을 해서 받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이제 부모님이 가입해 주는 시점에 대부분 이제 필요한 사업비는 초기에 다 떼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수익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그 통장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다 쓰고도 10% 정도 남겨서 아이한테 그 통장을 물려줬을 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저축할 때 이자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통장을 100% 활용해서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학자금 통장으로 2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박재현 전문가 의견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자, 두 전문가님께서 앞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재무 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중도 인출 기능이라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자녀분께서 학자금이 필요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가입자이신 부모님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도 인출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중도 인출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 중요성 그리고 또 이 보험의 장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거 가입하지 않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그 밖에 다른 보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변액하면 이제 겁이 나셔가지고 아예 변액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사에서 준비한 어린이 저축보험, 아이사랑보험과 같은 교육보험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추천해드리는 상품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컴퓨터 구입자금, 유치원 입학자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돈을 주는 교육보험의 어떤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만기 때 받을 돈을 미리 중도 인출하는 개념처럼 보험사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때 주는 거죠. 예. 안 받고 싶으면은 그냥 묻어놔도 되는 거고 그런 형식의 보험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문가분들께서는 교육보험 같은 학자금 전문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으로 학자금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학자금 전문 보험이 일반 상품보다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학자금 보험 상품은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이제 교육보험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조를 보시면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대학교 등록자금, 사회 진출자금, 그런 결혼자금 이런 식으로 그 지급 시기가 각 사마다 딱 정해져 있고요. 지급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받는 게 이제 지금 말하는 학자금 보험이고요. 근데 그 전에는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과거에는 상품의 기능에 내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나오는 이제 일반 상품이나 저축보험에는 중도 인출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일정 시점에 돈을 지급해서 쓰는 기능이 현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 사례를 약간 비유를 해서 보시면 실제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는 통화만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핸드폰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재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무 운용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학자금 보험은 인출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일반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로 내가 필요한 시기마다 뺏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돈을 빼서 쓸 수 있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보험으로는 학자금을 준비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좀 부족하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미 교육보험에 가입한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사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첫 아이 낳았을 때 이제 30만 원의 교육보험을 가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뭐 유치원 갈 때 뭐 돈 얼마 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교육보험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안내해주는 상품을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서는 그 상품을 봤을 때 저는 변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납입하고 30세가 되면은 제 아이 기준으로 30세가 되면은 이 보험은 만기인 거예요. 그러면 10년의 소비를 포기했는데 아이가 30세 때 이상이 되면은 비과세 통장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공시 이율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판단하에 저는 좀 손실이 있었지만 지금 변액 연금으로 다시 대체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보고파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약할 보험은 당당하게 해약하십시오 얘기도 해드리고 좋은 보험은 또 강력하게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 보험 상담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보험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보고파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이런 보험 말고 아까도 조욱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변액자가 붙으면 전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보험으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변액 연금하고 변액 유니버셜의 솔루션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저는 변액 연금만 가입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은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니까 저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 제 조기 사망 리스크를 감당을 하다가 제가 일정 부분 노후가 됐을 때 제가 이제 필요한 만큼 찾아 쓰고 나머지 통장을 아이들한테 명의 변경을 해서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비과세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으로 바뀌거든요.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제가 보장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이 됐을 때 이 아이들한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의 기능으로 바꿔서 한 개씩 물려줄 생각입니다. 박재현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조욱천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물려준다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인데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도 내 사망 자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지만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즉, 내 사망 보장을 계속 받다가 중도 인출을 해서 자녀의 학자금을 쓰고 중도 인출해서 썼다고 해도 내 사망 자금은 원래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망 시에 자녀에게 현금으로 상속하는 그런 상속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같은 금융 상품이라도 운용하는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플랜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기용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렇게 가입하고 계신 분들, 가입했던 분들 계시는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것들로는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비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 보험료라는 그 일정 보험료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 목돈이 형성될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교육비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등록할 때 그냥 작은 금액을 좀 보태준다는 정도 수준이면은 생명보험에 어린이보험을 하시면 될 거고요. 손해보험 쪽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소멸형으로 많이 가입하시기 때문에 환급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학자금 보험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또 지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초등학생 아들 교육비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어린이 펀드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 하고 지금 전화로 문의를 해주셨어요. 답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박재현 전문가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강하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험사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은행권, 증권사 상품들도 모두 다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재무를 운영하는, 재무를 상담해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자녀의 학자금 부분은 보험사를 이용하시는 게, 보험사의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유연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는 내가 어떤 자금이 갑자기 필요한 순간이 와서는 중도 인출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예비 자금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는 추가 납입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출금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사의 상품이 타사의 상품보다 조금 더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가입한 자녀일수록 충분한 복리 효과와 함께 비과세 통장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보험사 상품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욱철 전문가께서도 또 제안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또 박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펀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산 투자가 쉽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뭐 혹시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펀드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기간은 짧지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나 변액 연금을 선택해서 추가 납입을 많이 활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경 전문가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전화로 사연 주신 청주 가경동에 사시는 소영이 어머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영이 어머님, 저도 그 실질적으로 변액보험, 펀드, 주식 이걸 다 가지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녀 학자금을 하려면 보통 한 20년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저희가 끌고 가야 되는데요. 펀드는 실질적으로 해서 보니까 매매가 쉽고 강제저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을 학자금까지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전세자금이나 기타 뭐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어떤 거 바꿀 때 목돈이 소소하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항상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0년 이상의 그런 장기 자금이라고 하시면 꼭 강제 저축이고 집전이 가장 잘 되는 꼭 장기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큰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의 우리 소영이 어머님, 예,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예, 오늘 개 타셨네. 예, 세 분의 전문가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의 보험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보고파 2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용 전문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좀 전 박재현 전문가께서 얘기하셨지만 교육비 상승률과 물가율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금리형으로는 저금리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액보험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나이를 감안해서 중학교 시점 이하라고 하시면 변액보험을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짧다라고 하시면 증권사의 펀드나 은행의 저축들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비 목적이라고 하면 자꾸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강제 저축이라는 부분 그리고 자주 손을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매가 쉬운 상품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강제 저축과 매매가 어려운 그런 부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현 전문가께서도 지금 또 팁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한경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비 상승률에 대한 해지 부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상으로 지금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인생을 살펴보면 자,
대학 학자금 지출 시점과 노후자금 지출 시점이 거의 엇비슷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52세 때 자녀의 대학 자금을 지출하고 나서 3년 동안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노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준비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험으로 자녀 학자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부모님들 걱정 한시름 덜으셨나요? 제대로 가입된 보험은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녀를 위해 보험을 들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고파 전문가분들에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생각이 많아지는 깊은 밤 새벽 1시에 찾아오는 본격 보험 고민 해결 방송 나간의 식구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어 공감 100배 보고 있어도 또 보고픈 대한민국 보험 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고지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재무관리, 보험가입에 대한 조언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결과 또한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널 고정!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재무 상태를 보고파의 전문가들이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또 리모델링 팁을 통해서 명쾌한 킥으로 제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전문가의 킥! 오늘 리모델링 의뢰를 하신 분, 결혼을 앞둔 32세 남성분이시라고 하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결혼자금 준비가 부족해져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학자금 대출. 오늘 보고파 전문가들이 알려준 정보대로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저축에 가입을 했더라면 큰 걱정이 없으셨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 리모델링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살의 남성분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이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께서는 부채 상환의 고리로 인한 피곤함을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문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하십니다. 전세 대출금도 있는 상황에서 준비가 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솔루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에게 꼭 해달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네요. 네. 결혼 후에 내 자녀의 학자금을 꼭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이 세 부분 솔루션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어떤 게 거론될 수 있을지 한경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객님 상황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단체 보험을 이제 회사에서 가입한 걸 갖고 계신데 이 단체 보험이 1년마다 갱신되는 건데 이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리고 통원 약제비 포함해서 10만 원이라는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보장이 현재의 표준화 실손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죠. 지금 현재는 5천에 이번 통원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번에 5천만 원, 통원에 3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라고 하시지만 그 공무원 생활 중에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치시고 나면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하실 텐데 그게 심하게 다치시면 은퇴 후에 실손에 대한 보험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다 병원비로 지출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보험은 있으셔도 중복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중복가입이 되시니까 개인적으로 꼭 실손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 전문가 세 분의 합심된 이 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대로 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확 달라질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전문가의 킥!
박재현 전문가. 네, 재무적인 관점에서 제가 먼저 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전체가 단기 자금과 혹은 부채 상환 자금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았다가 쓰고 하는 이런 상어 이빨 구조에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솔루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전세 자금 대출 더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오, 라는 솔루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강력한 솔루션일 네. 것 같아요. 자, 본인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께서는 지금 자산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벌어나갈 자금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부터 월 150만 원이라는 자금을 지금 일할 수 있는 연도수가 한 30년 정도 남으셨는데 30년 동안 150만 원을 부동산 자금에 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산 결과는 5억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현재 가지고 계신 4천만 원 부분과 5억 4천을 합하면 집값은 결국 5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렇기 집값 때문에 얘기하니까 침 꼴깍 넘어갑니까? 네. 5억 8천만 원짜리 집이면 너무 좋죠. 그렇죠. 자, 네. 웃음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 표정. 네. 자, 결론. 지금 목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벌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대출 더 받으셔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군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운용 면에서 있어서는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대출을 더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월 이자를 납입하시면 그게 월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 상환 계획만 잘 잡으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좀 획기적인 솔루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에 용기를 낼 수 있죠.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비교적.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현 전문가 말씀을 들으니까요. 뭐 금세 빚 다 갚고 금세 부자가 된 기분? 이런 기분이 드네요. 네. 환경 전문가의 그럼 킥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보장 측면에 있어서 좀 변화된 사항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단체 보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 사망 3천하고 입원 실손 1,000만 원, 통원 10만 원에 대한 보장만 딱 갖고 계셨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일반 사망을 1억으로 일단 변형을 시켰고요. 상해 사망은 3천만 원에서 2억으로,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마찬가지로 3천만 원에서 2억으로 갔고요. 질병 후유장애는 없으셨는데 1억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3대 질병이죠. 이 부분을 5천만 원으로 변형을 시켰고요. 그리고 수술비 플랜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플랜으로 잡아서 각각 해당 사항이 될 경우 중복 보장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손 1호비는 제가 매우 강조한 것처럼 입원 1,000만 원에서 입원 5천만 원으로, 통원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약값은 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동 없이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이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특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상해 부상 1호금을 포함한 운전자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보장기간은 20년 납에서 100세 보장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특약은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합해서 지금 이와 같은 보장을 대폭 변화시켰습니다. 네, 괜찮네요. 조옥천 전문가님, 네. 이분께 추천해드린 보험 이게 어떤 보험인가요? 네, 전문가들이 그 많은 보험사 중에서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보험을 찾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그 전에는 100만 원 그냥 적금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적금하고 보험사에 P사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20만 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으로 종합보험 보장으로 12만 원을 준비한 건데, 그게 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보장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요. 앞으로 가장이 되실 거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사망보장 1억과 뭐 상해 2억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상품이 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는 H사의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청자님들이
가장 필요한 보험이, 가장 준비해야 되는 보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은 실손 의료비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에서 3%에서 80% 미만까지 보장이 되는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 3대 질환에 대한 준비는 무조건 필요하세요. 그리고 남자분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때는 몇만 원이지만 같이 종합보장에 들어갈 때는 10,000원 미만으로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이제 자녀가 생겼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족자가 붙은 걸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수술비까지도 플러스를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실손보험이 많이 올라서 혹여라도 내가 실손보험을 유지를 못할 때는 정액 보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100세까지 이어지는 수술비까지도 여기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보장이 들어가고 수술비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달라. 예를 들어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이 보험을 가입하고 노후가 되면 다 발생되는 질병이죠. 최고 5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있으시면 실손보험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질병 후유 장애를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70세 이전에 예를 들어 내가 무릎 수술을 한 거예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 30%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이 보험 안에서 1,500만 원의 진단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보험이 12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물론 암 진단 받으시면 5천만 원 나오는 거고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것도 5천만 원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 보장은 성인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수술비 플랜을 준비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때는 300만 원 이상이 또 반복적으로 정액 보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왜 금액이 12만 원대밖에 안 되냐. 물론 저희가 갱신을 같이 믹스도 했지만요. 이 보험은 저희가 종신보험 따로 준비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손해보험 기본적으로 질병 사망이 들어가야 되고 상해 사망이 들어가야 되는 기본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최하로 낮출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질병 사망 안 넣어도 되는 거고 상해 사망도 아주 기본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넣을 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거죠. 네. 적은 금액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이분이 안정적인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K사의 하이브리드 변액 종신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이브리드가 뭐냐?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변액인데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 혹시나 연금의 재원이 부족해서 종신보험을 생활자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을 할 때 혹여라도 변액의 수익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공시이율로 변경을 할 때 내가 납입했던 시점부터 그때 변경 시점까지 공시이율 최저보증 2.75%로 계산을 해서 이자를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무조건 확정적으로 2.75%는 가져가는데 변액이라서 수익이 올라갈 땐 올라가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변액 수익이 별로였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땐 2.75%의 확정된 금리를 가져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커서 크는 기간 동안 사망보장이 필요할 때는 종신보험 기능으로 가져가다가 나중에 노후에 자금으로 활용하실 때에는 이런 안정장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선택을 해드린 거죠. 참 매력적이네요. 네, 상품 너무 다양한데. 여기 세 분이 사실 그 보고파 시청자의 그 사연을 받고 나서 여의도에 모이셔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회의와 회의 끝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을 때까지 또 회의하셨는데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봅니다. 우리 한기용 전문가의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플랜이나 모든 보장은 처음에 내가 가입할 때는 최적의 요건으로 가입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내 환경이나 가정 경제가 바뀌면서 이게 내가 이제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다라고 해도 항상 기존의 그 관리자분과 리뷰하시는 걸, 정기적으로 리뷰하시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혹 가다가 이제 리뷰를 안 하시고 내가 힘드니까 이런 종신보험을 그냥 힘드니까 해지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몇 년 납입하다가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2년 또는 3년 납입하고 나시면
대체납입이라는 기능, 유엘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확 줄이셔도 보장은 계속 유지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장은 유지하시고 또 내가 계속 힘든 게 아니라 가정 경제가 또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정상 납입하시면 되니까 보장은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리뷰 받으시고 저축 플랜도 마찬가지 리뷰 받으시고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보고파의 전문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분들이 무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서 이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어떻게? 전화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주신 의뢰자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자, 보고파 전문가의 킥! 자, 의뢰자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잠깐이라도 내 보험, 재무 상담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1833-8448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이번 순서는 보고파의 꿀잼, 꿀정보 코너입니다. 시청자 고민 타파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DJK 출격합니다. 안녕하세요. DJK 오라버니. 전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38살 골드미스입니다. 업무차 밤을 새울 때가 많아서 심야 방송을 즐겨봅니다. 누굴까요, 이분? 근데 학도 오라버니가 진행하는 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고파 시청하셨구나. 지난주인가 골드미스를 위한 보험 이야기를 하던데 예, 맞아요. 정말이지 딱 제 얘기 같아서 공감도 많이 되고 저 역시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나이만 먹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무 디자이너 박재현 전문가께 여쭤보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와, 박재현 전문가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고요. 일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4개월 일하면 2개월, 3개월 이렇게 쉬는 때가 많아요. 일반 회사 다니는 또래들보다 벌이는 많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돈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지? 프리랜서 디자이너. 곧 40대를 바라보는데 보험도 저축도 해놓은 게 없어서 갑자기 저 자신이 한심해지네요. 휴. 네. 전문가님, 이렇게 엉망인 저희 재무 상태를 위해 팁 좀 주세요. 박재현 오빠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박재현 전문가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시청자 고민 타파 코너에 처음으로 재무관리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재현 전문가를 콕 찍어서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박재현 전문가님, 이 고민 시원하게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팁을 갖고 계시죠? 그럼요. 네.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총 상황을 한번 보니까요. 솔루션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12개월 총소득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계산을 부탁드릴게요. 과연 4개월을 일하시고 2달 정도를 쉬시면 총 일하는 기간은 8개월이죠. 그간의 총수입을 합산해 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통장을 2개로 쪼개 보십시오. 자, 8개월 동안 일한 1년의 총수입을 1개 1번 통장에다가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12분의 1로 쪼개서 12분의 1씩 한 달마다 이게 나의 회사원들처럼 똑같은 고정급여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달마다 이체를 하면서 그러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과 구조가 똑같아지겠죠?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한 달 급여가 한 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라면 8개월 동안 일을 하시면 5,600만 원 정도가 되시겠네요. 그럼 그거를 12분의 1로 쪼개면 한 달에 4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1번 통장에는 급여가 계속 나오니까 두시고요. 그거를 2번 통장으로 460만 원씩 빼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 생활자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저축이 편리해지실 겁니다. 포트폴리오 역시도 460만 원을 근원점으로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돈이 모여지시겠죠? 자, 두 번째는 재무 운용 계획을 이제 한번 세워볼 차례입니다. 골드미스이시기 때문에 네, 골드미스라는 단어에서 또 가슴이 울컥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골드미스이시기 때문에 노후 자금 마련과 부동산 운용 계획을 메인 자금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전에 중간중간 필요 자금을 한번 계획해서 그 계획을 고스란히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재무 운용 계획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 계획 알차게 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골드미스를 계획하시고 이제부터 골드미스로 살아가시려면 제가 아플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실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인정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플랜 역시도 알차게 잡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께서 갑작스러운 질병과 상해가 찾아와서 내 자산에 큰 구멍이 생길지도 모르니 꼭 이 부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플랜 같은 경우에 집중할 자금은 3대 진단 자금 부분과 휴업 손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의료 실비 그리고 여성 특화 질병 수술 및 입원 그쪽으로 여성 특화 질병 쪽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현 전문가가 세심하게 또 우리 38의 골드미스님을 위해서 재무 설계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방송계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작가분들. 예. 일이 없어지면은 이게 한 6개월 받은 돈으로 2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 프리랜서 분들을 재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아까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보는 저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솔루션 한 가지 더는 긴급 자금량을 그럼 충분하게 준비하십시오. 긴급 자금량이 많으면 만약에 이런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고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인 일을 하고 싶으면 잠깐 쉬어야 될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라면 포트폴리오의 유지 부분을 위해서라도 긴급 자금량 꼭 다른 일반 직장분들은 한 급여의 한 2달치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그럼 과감하게 한 5달치 정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 상품 가입하시고 돈 잘 모아서 부자 되시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고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여러분과 밤을 지새우는 본격 보험 고민 해결 방송 보고파. 지금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은 계속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혹시 새벽 시간이라서 통화가 좀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전화를 일단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저희 상담사가 따로 또 연락을 드리니까요,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 만나 뵈러 다시 오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하루만 참아 주십시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